자, 오늘은 김남조 시인의 겨울바다. 시기적으로 아직은 겨울은 아니지만 쌀쌀은 해요. 자, 겨울바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겨울바다라는 공간을 통해 절망과 허무의식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깨달음과 긍정에 이르는 과정을 형상화한 시입니다. 전반부에서 화자는 보고 싶던 새들이 죽어버린 겨울바다를 통해 절망과 허무를 느끼고 시상이 점점 전개되면서 끄덕이고 끄덕이며 겨울바다를 통해 삶의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과 의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겨울바다는 생성과 희망의 공간으로 그 의미가 전환됩니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허무의 불, 물 이랑이에 불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가 겨울바다에 간 거죠. 화자가 겨울바다에 가서 뭔가가 있었겠지요. 자,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겨울바다. 자, 이 겨울바다를 우리가 흔히 소멸, 죽음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왜 소멸, 죽음의 공간이야? 그거는 미지새가 어떻게 됐어? 보고 싶던 새가 어떻게 됐어? 죽고 없었거든요. 이때 미지는 알지 못하는 새죠. 근데 이 알지 못하는 새는 화자가 보고 싶던 새예요. 이 꼴이에요. 그래서 미지새를 우리가 흔히 삶의 이상과 소망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겨울바다에서 본 거는 바로 뭐야? 새들이 죽고 없었다는 거죠. 보고 싶던 것들이 죽었으니까 기대의 좌절이고요. 그 다음에 소멸이고요. 죽었으니까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바다는 소멸과 죽음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년 삶의 이상이 소멸한 겨울바다. 그대 생각을 했건만,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요, 내가 보고 싶었던 존재. 그러니까 좀 전에 누구하고 연결돼? 그렇지, 보고 싶던 새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건만 매운 해풍에, 매운은 매서운이야. 매서운 해풍에 사랑마저도, 보고 싶다는 생각마저도 눈물져 얼어버렸어. 그러므로 여기서 매운 해풍은 사랑을 가로막는 현실적 시련, 역경, 장애물이라고 본다면 진실은 사랑, 이렇게 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시어가 대립,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다. 문제는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렸네. 절망감. 결국은 현실의 어떤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진실과 사랑이 얼어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무의 불. 자, 그러니까는 불의 원관념은 뭐예요? 그렇죠. 허무죠. 결국 왜 허무야?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렸기 때문에 허무한 거야. 삶에 대한 허무감을 보여주면서 물 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대요.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성의 이미지, 생명의 이미지라고 그래요. 라고 본다면 화자가 여기 있어요. 이 김남조 시인이 여자니까 그걸 여자라고 하려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어야 되나? 하여튼 눈이 있어요. 여기 겨울바다예요. 여기가 모래사장이고 바다가 있어. 바다가 화자는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바다를 보고 있지. 근데 바다를 보고 있는데 그 바다에 뭐가 피어 있어? 불이 피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아마 해가 지고 있거나 노을이 지고 있거나 이런 거라고 이해합시다. 지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뜨는 쪽보다는. 자, 근데 이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어? 물 위에 있는 불, 빨갛게 노을진 불을 보고 있다.
그래서 불붙어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은 허무감에 빠져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불이 화자의 마음에 영향을 준 거죠. 됐습니까? 화자의 어떤 상실감과 허무감을 불붙어 있다, 물과 불의 관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2년과 3년은요, 사랑의 시련으로 인한 절망감에 빠져 있고 허무감에 빠져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요, 보면서 으아! 하고 퐁당 빠져? 아니야. 오랜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것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언제나 시간 해가지고 그 시간이 점점점점점 6개나 흘러갔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식이 성숙해요.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의도적인 헷갈림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형상화하면서 결국은 어떤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해요. 뭐 한다고? 깨달아. 어디에서? 겨울바다에서. 그러니까 아까는 소멸과 죽음의 공간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겨울바다는 즉 깨달음의 공간이죠. 그 깨달음이 뭔데? 뭘 깨달았는데? 그건 뒤에 나오겠죠. 하지만 약간 스포한다면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긍정을 깨닫습니다. 사연, 깨달음을 통한 삶에 대한 긍정. 남은 날은 적지만,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날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남은 날이 있다는 것은 결국 죽는 날도 있다는 거죠. 누가? 내가. 곧 누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다? 유한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 자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낸 다음 누구에게? God, God이죠. 에게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영혼이에요? 뜨거운 기도의 문을 갖는 영혼일 거예요. 그죠? 갑자기 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시는 되게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라는 단어가 중요할까? 중요하죠. 왜?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좀 전에 남은 날은 적지만 이런 영혼을 갖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련과 고난, 좌절을 주었던 존재로부터 벗어나 희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매개체로 기도해요. 자, 기도는 유한자가 무한자에게, 신적 존재에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결국 무와 그 다음에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뜨거운 기도의 문에서. 기도의 문은 결국 뭐야? 그렇죠. 희망으로 전환되는 공간이야. 무엇이? 절망이.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기도조의 어조로 살짝 바꾸면서 성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 요 대목에서 우리는 남은 날은 적지만 하고 같이 묶어서 5, 6년을 본다면 화자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유한적임을 인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것은 1년부터 3년까지 좌절로 인한 허무의식을 극복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화자는 더욱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순수하고 어떤 정화된 어떤 그런 영혼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진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 즉 허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요. 한 번 더. 남은 날은 적지만 인간은 비록 유한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잠깐
수심에서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원래는 요 대목을 먼저 봐야 될 건데 일단 우리는 약간 스포를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겨울바다는 생성의 공간이고요. 깨달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인식이 변화된 공간이에요. 그 변화된 인식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처음에 볼까요? 처음에 화자가 있었어요. 그죠? 화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티 같긴 한데 마우스로 그려서 그래. 자, 바다를 봅니다. 이 바다에는 허무의 불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의 불 밑에 있는 물이죠. 화자는 지금 물 위에 있는 불을 보다가 지금은 어디에요? 수심이죠. 물 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시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현실을 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인고의 물이 고통을 참는 물이 한마디로 이 뜨거움을 참는 물이 허무를 참는 물이 허무와 절망을 초월한 물이 물 속에 수심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 있어? 기둥을 이루면서 막 회오리치고 있는 거야. 위에서는 겉으로는 비록 불 밑에 깔려있는 듯한 느낌을 갖지만 사실은 물 속에서 기둥을 이루고 이 생명성을 유지하고 확보하고 새로운 생명성을 가지려고 생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화자의 극복 의지라고 한다면 이 극복 의지를 어떻게 시각화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자의 시선이 물 위에서 물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에서 8년까지는 허무한 삶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남조 시인의 겨울바다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유시 서정지고요. 사색적이고요. 그 다음에 오만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는 주지적이죠. 독백적이고 기도조의 어조이다. 삶의 허무, 극복 의지가 드러나며 자기 초월과 강인한 삶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화자의 정서에 따라 시적 공간이 어디야? 그렇지, 겨울바다죠. 겨울바다에 대한 의미가 변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죠.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뭐야? 미지의 새가, 보고 싶던 새가 모두 죽고 없었어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겨울바다는 소멸과 허무의 공간이죠. 그러다가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어 내려 넘어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끄덕이며 누가 끄덕여? 화자가. 어떤 공간이야? 그렇지, 깨달음의 공간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겨울바다에 가봅니다. 거긴 어때요?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요. 물이 기둥을 이루고 있는 생성과 희망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겨울바다가 갖는 의미는 이 앞에서 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의 끝이자 순환 단계에서는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다. 다시 말한다면 만물의 죽음의 계절이자 재생을 잉태하고 있는 계절이라는 모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다도 역시 개울 물이 순환을 끝나는 종착지이면서 바다는 생명의 어떤 출발지라는 극단적인 대립의 상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겨울바다는 죽음의 공간이면서 생성의 희망의 공간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대립적인 두 개의 심상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아마 물과 불과 물이 아닐까 싶어요. 허무의 불, 그렇죠. 물 위랑에 불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화자는 뭐합니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해달라고 소망을 빕니다. 짜잔.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울바다에 갔더니 어때요?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불은 허무의 불이고요.
여기서 물은 인고의 물이며 이렇게 대립을 하죠. 자, 요 구조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핀다면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린 현실 속에서 화자는 허무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허무감은 불로 상징되어 물 이랑 위에 붙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겨울바다는 불과 물이 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But beauty. 화자는 나를 가르치는 건 시간이라는 표현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결국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괴로움과 상처와 좌절감이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세월이 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소망하고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걸 조금 더 간명하게 정리한다면 물과 불과 물의 일반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일반적인 의미가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로 전환되는지를 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불의 일반적인 의미는 상승적, 심상, 열정, 생명, 부활 등등등이에요. 물은 하강적이죠. 그러면서 우수, 안정, 침전, 가라앉음 등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에서 불은 상실감을 나타내는 허무로, 물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물 기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전환이 돼 버리죠. 오케이? 자, 따라서 불이 우리가 흔히 상승 그러면 긍정이고 하강 그러면 무정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긍부가 바뀌어버린 케이스. 불이 어떻게 상실감이냐 그러면 이거 여기다 하나 더 쓸까? 태워버리죠. 태워버린다는 점에서는 부정이 될 수도 있겠죠. 정화의 의미를 갖겠죠. 결국 물과 물, 불과 물이란다. 불과 물이라고 하는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삶의 절망과 허무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의 잉태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남조 시인의 겨울 바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